네, 안녕하십니까. 목요일 명인들의 복귀 김동일입니다. 한 달 만이네요, 한 달 만. 5주 만입니다. 5주차에 이제 시장이 조금 바뀌었어요. 지난주까지 제가, 아이고, 이거 뭐, 4주째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이제 드디어 시장이 약간 국면이 조금 바뀌었습니다. 지금도 이제 두려워하는 분들, 제가 이제 L자형 패턴에 대해서도 지난주에 설명을 드렸죠. 대체로, 특히나 요즘은 뭐 모든 투자자분들이 우리 소위 동학개미라고 하는 초보 투자자분들은 아니시지만 가장 강렬했던 임팩트였던 그 직전에 우리 투자자들은 직전 편향이 정말 심합니다. 누구나. 직전에 강했던 종목이 다음번에 또 강할 거라는 인식도 강하고, 직전에 시장이 V자형이면 다음번에 또 V자형이라는 기대도 강하고, 뭐 그러기 마련인데, 이 일반적인 경우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또다시 이 인식 자체가 원래 말씀드리다시피 우리 투자자분들이 시장이 이렇게 떨어지고 힘들면 언제나 다시 올라올 것을 기대하면서 버텨내잖아요. 근데 여기도 모두 이 패턴은 아니죠. 이미 아니죠. 이게 지금 저는 사실 1월 달부터 약세장이 시작됐다고 보고, 작년 1월부터 약세장이 시작됐다고 보는 입장인데, 뭐 지수 실질적인 하락은 작년도 하반기부터 진행이 됐으니까 그때부터 그냥 계속 계단식 하락이에요. 계단식 하락. 예, 계단식 하락으로 이렇게 추세가 잡혀 있죠. 하락 추세가. 이렇게 하락 추세가 잡혀 있는 겁니다. 이렇게. 요 하락 추세를 제가 직선으로 그냥 긁어서 다시 보여드리면은, 이 하락 추세를 지금 타고 내려오다가 하방 라인까지 온 거죠. 여기 하락 추세고, 그 하락 추세 지지 라인이 이렇게 하단 라인이 여기고요. 제가 전에 이렇게 말씀드렸죠. 아마 제가 월요일 아침에도 출연하니까, 월요일 아침에 마켓 시그널이라는 코너도 이번에 개편돼서 제가 한 두어 달 전부터 출연하고 있는데, 거기서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한 바가 있어요. 이 시간에도 제가 얼핏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시스템 위험이면 여기까지 떨어질 수 있다. 시스템 위험이면, 이건 그냥 제가 주식시장에서 경험했던 바예요. 그러니까 시스템은 뭡니까? 경제 시스템이 무너지거나 혹은 금융 시스템이 무너지거나, 요로 두 가지 상황이 생기면은 이 하락 채널의 완전한 한 레벨 이하까지 내려가 버립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폭락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아마 방송을 계속 보신 분들 아실 거예요. 제가 이번에 2600대 정도 무너지면서부터 제일 여러분들께 많이 언급했던 게 크립토, 가상자산 시장에 뱅크런이 나오면서 끝난 것 같다. 이게 실물 경제 금융시장으로 메인 스트리트라고 할 수 있는 현재 전통적 금융시장, 뭐 증시, 채권시장 이쪽으로 넘어오지 않았다. 이 위기가 단순히 긴축, 경기 우려 같은 걸로 이게 깨지진 않는다. 이런 얘기를 제가 계속 해왔습니다. 자, 경제 시스템 무너진 게 이게 팬데믹이에요. 그죠? 예. 시스템 위험을 어렵게 생각하실 거 없어요. 이게 팬데믹입니다. 팬데믹 뭐야? 아무것도 하지 마, 나가지 마, 출국하지 마, 경제활동 하지 마. 이거였잖아요. 집에만 있어. 그러니까 경제가 멈춰버린 거죠. 미국에선 그 멈춘 경제, 일을 하러 못 가니까 직접적으로 미국 소비자들에게 쿠폰을 지급해가지고 우리 정부에서 돈 줄게 이걸로 써. 이렇게 됐던 거 아닙니까? 이게 이제 경제 시스템이 무너진 거였던 거예요. 그래서 이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가 보면은 이렇게 하락 채널이 있다가 이 두 배 이상 이렇게 떨어지거든요. 통상 그래요. 저 금융 시스템 붕괴는 우리가 기억하는 2008년도 금융위기예요. 이건 이제 은행들이 부도가 나니까 내가 맡겨놓은 은행 돈 못 찾을지도 모른다. 그리고 어느 은행이 망할지 모르니까 은행 상호 간에 거래를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일반 금융 소비자들은 뱅크런 은행에서 돈 빼고 있고, 뭐 유명한 모델들이 우린 달러로 거래 안 할래. 그러니까 달러가 붕괴될지도 모른다는 그런 극단적 공포감. 그때 금융위기 당시에도 마찬가지예요. 한 레벨이 완전히 무너졌어요. 원래 그 시스템이 무너지면은 어디까지 떨어지느냐, 통상 이제 레벨 다운이 돼버립니다. 완전히 채널 레벨이 다른 영역으로 가버리거든요.
그게 말씀드렸던 팬데믹 상황을 제가 요 선을 한번 꺼서 보여드리면 여기가 팬데믹이잖아요. 요게 요렇게 하락 채널이 있다가 한 번 더 이미 한 레벨 더 떨어졌죠. 여기까지. 여기가 그 경제 시스템이 무너졌던 자리이고 이 자리가 이제 금융위기잖아요. 여기가. 이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하락 추세에 있었어요. 여기서도. 예, 금융위기도 이렇게 하락 추세에 있었거든요. 요렇게 하락 추세가 있었단 말이에요. 여기서 리먼 파산 나왔죠. 여기서 리먼 파산했거든요. 여기서. 베어 스턴스가 요 앞쪽이었고 그리고 나서 이렇게 여기까지 떨어졌죠. 이만큼 떨어졌잖아요. 그죠? 이거는 뭐 그냥 제가 보는 시각이에요. 이거 뭐 법칙이 있는 건 아니고요. 제가 오랜 시간 시장을 경험하고 뭐 차트도 연구하고 하면서 생긴 제 노하우인데 그래서 시스템적인 위험이 생기면은 저는 그 정도가 떨어지는 거는 묻지만 매도를 해야죠. 도망가야죠. 여기서라도 도망가야 되잖아요, 여러분. 그 시장이 이 자리에서 그렇게 시스템이 무너지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만큼 떨어진다고. 그러니까 지금 간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 어디 가요? 그렇게 되면은 1800 나와요. 여기가. 이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는 시스템 위기가 아니었기 때문에 절대 주식 팔면 안 된다. 제가 신용잔고 줄어든 거 보여드렸죠. 30%. 여기까지 가면 신용잔고가 몇 프로까지 빠지냐면 과거에 코로나 팬데믹이랑 이런 시스템 붕괴 구간에서는 신용잔고 50%까지 빠져요. 그러니까 25조 원에서 우리 신용잔고가 지금 17조 5천억까지 빠졌으니까 30% 빠졌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금융위기까지 가면 신용잔고 50%까지 빠지니까 신용잔고 12조 원까지 한 5조 원 정도가 마이너스 5조 정도가 더 깡통 나버려야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거기까지 안 갔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진행되는 저는 시나리오로 이번에는 일단 안 갔고 그건 이제 하반기나 내년 가서 혹시라도 그런 상황이 또 전개되는지를 주의하셔야 됩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제가 보는 관점은 이거예요. 시장 한번 다시 정리하는 겁니다. 자, 코로나 팬데믹이고 2020년 시장은 제가 기억들 하실 거예요, 여러분. 저는 시장에서 되게 약간 카멜레온처럼 움직이려고 하는 사람이에요. 아시다시피 저는 제 시황에 대해서 막 예언가처럼 저는 하는 스타일이 아니에요. 저는 지금 상황을 최대한 냉정하게 읽으려고 노력하지. 아시죠, 여러분? 여기서 제가 1500 딱 넘자마자 그랬잖아요. 이거 이제 안 내려간다. 그 말씀 드렸죠. 주식 여기서 무조건 사야 된다. 빨리 사야 된다. 혹시라도 팔아놓은 분들은 사셔야 되고 절대로 반등시 매도가 아니다. 다시 다 복구할 것이다. 그리고 넘어간다. 이렇게 밑으로 고무줄 잡아 당겼기 때문에 위로 올라간다. 위쪽으로. 기억들 하실 거예요. 그리고 제가 여기서 시장 이제 끝났다. 예? 왜? 이미 이 시점부터 이제 추가적인 쿠폰 지급 안 한다고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유동성이 일단은 넘쳐나던 유동성은 일단 끝났고 그리고 테이퍼링 얘기가 슬슬 상반기부터 작년부터 나왔단 말이에요. 장 못 간다. 넘어가도 팔아야 된다. 기억들 하실 거예요. 그죠? 그리고 본격적인 금리 인상에 대한 스케줄 나오고 나서 이제 하락장으로 들어간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도 쭉 내려 제가 2,500에서 틀렸죠. 2,500부터 매수를 불렀는데 2,300 왔으니까 틀린 건데 지금도 저는 홀딩이고요. 다음 그림은 어떻게 보느냐. 일각에서는 이렇게 얘기해요. 지금 바이앤 홀드하면 1년이나 6개월 있으면 다시 고점 넘어간다. 저는 그렇게 보진 않아요. 왜냐? 이제 디플레이션 시대가 끝났기 때문에. 이제 디플레 시대가 완전히 끝났어요. 저는 그렇게 봐요. 디플레 시대 끝났다. 그 말인 즉슨 08년 이후에 비전통적 완화 정책은 이제 끝났다. 그러니까 패드 푸시라고 우리가 얘기하는 경기 안 좋으면은 다시 또 연준이 제로금리 마이너스 금리까지 내려가지고 막 채권 사주는 그거 끝났다 이거예요. 그렇다면은 이제는 완전히 새로운 국면으로 들어가는 것이고 그러한 무지막지한 양적 완화가 있었던 미국도 마찬가지고 우리도 마찬가지고 이 2021년도 상반기의 고점을 결코 쉽게 회복하지 못할 거라고 저는 봐요. 지수가 전쟁이 끝나면은 저는 한 2,800, 900대까지도 보고 있는데 왜냐면 전쟁은 이벤트고 이벤트 효과까지 예를 들어서 여기서 이제 긴축 우려로 1단계 먼저 긴축 때문에 빠진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경기로 넘어갔거든요. 이 경기로. 근데 여기 사이에 지금 이벤트가 껴있는 게 전쟁이에요. 전쟁이
인플레이션도 가속화시키고 경기에 이게 두 가지에 다 영향을 미쳤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경기는 사이클인 거고 전쟁은 이벤트거든요. 그래서 제가 몇 주 전부터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겨울 전에 좌우간 전쟁은 끝날 가능성이 높은데, 물론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쉽게 끝내지 못해요. 나라를 20% 이상 뺏겼는데 어떻게 항복합니까? 끝까지 싸우려고 하겠지. 그냥 물론 명분이 필요하고 그걸 이제 서방이 할 작업의 내용인데, 좌우간 가을 구간에서 반등하다가 여러분들이 반등식 매도를 너무 빨리 해놓잖아요. 그럼 전쟁 끝나서 여기까지 가버린다. 여기까지. 그럼 여기서 이만큼 고생하다가 요만큼 반등했는데 주식 다 팔아버리면 어떻게 돼? 오히려 털린다고요. 그럼 그때 되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아, 이제 다시 간다. 전쟁 끝났다. 뭐 인플레 끝났다. 긴축 끝났다 하면서 막 긍정론 막 나올 거라고. 주식 다 팔아야 돼요. 여기서 다시. 저는 일단 기본 그림은 그렇게 그리고 있어요. 참고하세요. 그때 가봐야 알지만 제가 큰 그림들 뭐 얼추 다 그려온 대로 오고 있어서 하는 말씀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 정도 유동성은 이제 한 가지 변수는 있어요. 한 가지 변수는 이런 얘기 다른 분들 안 하시니까 제가 얘기합니다. 한 가지 제가 생각하는 변수는 뭐냐면 큰 사이클 하나가 들어올 게 있어요. 큰 사이클 하나가 들어올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2008년도 이후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거래 상대방 위험. 어느 놈이 망할지 모르니까, 누가 망할지 모르니까 돈을 안 빌려주고, 그러니까 돈을 안 빌려준다는 건 신용 경색이었던 거죠. 신용 경색이 어디로 넘어갔느냐면은 투자 부진으로 갔단 말이에요. 투자 부진으로. 왜? 그 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현금 유보금을 투자한다는 것은 하나의 큰 상승 경기 사이클을 기대하면서 내가 이 돈을 통해서 현재 마켓을 점유하겠다라는 어떤 경쟁적 목표거든요. 기업들이 투자를 한다는 것은. 그러니까 후행하는 소기업들 같은 경우는 그냥 분위기 보면서 따라가지만 선도 기업들 같은 경우는 누가 더 과감한 투자를 하느냐, 공격적으로 투자하느냐. 그게 대표적으로 반도체 같은 게 치킨 게임이 이루어지고 하잖아요. 그런데 이 금융위기 이후에 또 하필 또 2016년 이후에는 금융위기 때문에 뭐 재정위기 있고 이래서 투자했다가 계속해서 경기가 안 좋으면 어떻게 돼? 투자했는데 경기가 안 좋아버리면 그 회사는 힘들어져요. 오히려. 그러니까 타이밍을 잘못 잡으면. 삼성전자도 돈 엄청 많이 가지고 있죠. 2008년도부터 돈 가지고 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삼성전자만이 아니라 글로벌 대기업들이 지금 사내 유보금이 되게 많아요. 그런데 또 트럼프가 무역 분쟁 해보니까 또 투자 못했지. 팬데믹 때문에 또 투자 못했지. 지금 2022년 아닙니까? 내년 2023년이고 2008년도부터 왔던 이 투자 부진이 2023년 뭐 2024년 이렇게 가서 이게 터진다는 얘기지. 제 얘기는. 그래서 나중에 중간재 산업재 봐야 된다. 이게 제가 다음 그리고 있는 어떤 그림이긴 한데 이게 이제 언제 나오느냐에 따라서 이제 그때부터 또 새로운 시장이 열릴 거예요. 그런데 그때도 이제 살아남은 사람들이 또 이걸 먹는 건데 이번 사이클은 좌우간 긴축과 전쟁이 끝나더라도 돈을 너무 많이 풀었던 걸 회수하기 때문에 쉽게 경기는 살아나지 못할 거고 디레버리징 과정까지 가야 돼요. 나라들도 그리고 가게도 수 없는 유동성 덕분에 레버리지율이 높았던 가게, 기업, 국가들이 망하고 나면 새로운 경제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걸 저는 내년 상반기까지 조심은 해야 된다. 다만 여기서 이제 반등 시작했다. 그리고 이번 FOMC 별 중요하지 않아요. 0.75예요. 점도표도 뭐 찍혀봐야 한 칸밖에 안 올라갈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지금까지 연말 통화정책 혹은 내년까지 중립금리 갖고 얘기가 그렇게 많고 했던 자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미국이에요. 미국 중심은 미국이에요. 미국의 뭐 이거 채권 금리 그리고 이 채권 금리가 실질 금리고 시장 금리고 그리고 기준 금리가 있잖아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게 기준 금리를 이제 연말 페드의 목표 금리가 얼마냐 그리고 10년물 금리가 지금 몇 프로냐 이게 왜 중요하냐면 세상의 돈값의 기준이에요. 중심 기준이에요. 기준. 우리 예전 초등학생 때
너 기준하면 걔를 기준으로 쫙 벌렸다가 쫙 좁혔다가 하잖아요. 이게 세상의 모든 세상의 작은 거래의 기준이거든요. 기준. 그러니까 이 기준이 지금 몇 프로야 도대체? 이 상황을 지금 6개월간 끌고 온 거란 말이에요. 왜 6월 달은 그 난리를 쳤느냐? 야, 2.75라고 분명히 했는데 갑자기 3.5가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난리 법석을 떨었던 거예요, 시장이. 그러면 이제 대충 가닥 이번 7월 FOMC 대략 그림 다 나오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움직이지 않던 돈들이 움직이기 시작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채권 고점을 쳤다라는 인식이 이루어지면은 채권 금리도 좀 떨어지고 경기가 아무래도 부진하니까 그럼 채권 값이 올라가면서 자산 배분하는 뭐 연기금이나 이런 쪽도 이제 채권 값이 올라가고 주식 값이 떨어져 있으니까 이쪽으로 자금이 이동하고 이런 상황들이 생기면서 시장이 점차 안정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요, 제가 생각하는 지금의 구간은 그래요. 지금 제가 여기 저점이고 팔면 안 된다. 제가 보니까 토마토 대충 뭐 타이틀이나 이런 거 보니까 현금화 얘기하시는 분들도 아직 계시던데 저는 완전히 생각이 달라요. 여기서 절대로 팔면 안 된다. 제가 오죽하면은 신용 반대매매 나갈 때 같이 팔면 절대 안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있죠. 그걸 팔아야 되는 구간은 시스템 위기밖에 없다. 응? 시스템 위기가 아니라면은 요런 데는 절대 팔면 안 된다. 요런 데는. 저는 여전히 그 생각이고 반등은 뭐 조금 올라오려고 이제 2,400인데 반등 포인트를 너무 낮게 잡지 마세요, 여러분. 지수 뭐 2,600 가든 얼마 가든 지금 7월이에요, 7월 오늘 7월 21일이죠. FOMC가 다음 주고 그 다음 FOMC 회의가 언제냐? 9월 21일인가요? 9월 21일인가 그렇죠? 22일인가? 9월 22일인가 보다. 9월 말이거든요. 그리고 잭슨홀 미팅이 8월 30날 있잖아요. 이것도 뭐 별로 중요하지 않을 것 같고 이렇게 따지면은 이 시간이 붕 떠요. 중간에 시간 붕 떠요. 그 기간 동안은 시장 스트레스가 별로 없어요. 그러면은 반등을 여러분들은 항상 숫자 지수 레벨 종목들의 가격만 생각을 하시는데 시간 제가 계산해야 된다 그래요. 시간. 저 2달 남아요. 9월 말까지 2달 남아버려요. 지금부터. 그럼 2달은 반등 기간이라고요. 이만큼 2달 짧지 않습니다. 이 정도 기간 동안 할만하다 이거예요. 할만하다 이겁니다. 우리 지수 따먹게 하는 거 아니잖아요. 선물하는 사람 아니잖아요. 그럼 지수는 이렇게 이런 6월 달이나 이런 데처럼 시장이 막 밑으로 처박힐 것 같다. 그것만 아니면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뭐 당분간은 시장은 괜찮으리라 여전히 자신감 가지고 너무 빨리 팔지 마시라 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그리고 오늘 BOJ 통화정책 유지라서 환율 강하게 바로 안 꺾여요. 다만 오늘 밤에 ECB가 금리를 인상할 거예요. 0.5%면은 아마 환율이 살짝 이제 꺾이기 시작할 거고 달러 강세도 좀 멈출 거예요. 미국도 달러가 너무 강해서 미국의 대표 기업들이 해외 판매 매출이 줄어들고 있어서 미국도 이 정도 달러 강세는 원하지 않아요. 그래서 환율도 조금 진정이 될 거고 여러모로 막 세상 망할 것처럼 걱정하던 것들이 조금씩 수그러들 것이다. 그게 바로 반등이에요. 그게 바로. 그러니까 모두가 두려워하다가 이제 다 망하진 않네. 세상 다 망할 것 같고 나도 망하고 남도 망하고 막 다 망할 것 같다가 망하진 않나 보다 하는 게 반등이거든요. 그게 이제 한 2달 동안 이렇게 나올 수 있다. 그러니 너무 일찍 쫄아 있다가 막 겁먹고 두려워 있다가 반등하면은 또 무서워질까봐 걱정을 하게 되는데 그게 직전 편향인데 이만큼 반영했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좀 편안하게 보시기를 저는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종목으로 잠깐 바로 좀 넘어가서 말씀드리면은 지금 여러분 이게 지금 삼성전자인데요. 이 주도주고 뭐가 없어요. 삼성전자도 제가 삼성전자도 지난 이 시간에 말씀드렸죠. 이제 삼성전자도 반등할 때 됐다고. 삼성전자도 이제 반등할 때 됐다고. 반도체 좋아서 올라가는 게 아니라 너무 많이 떨어져가지고 삼성전자도 이 반등할 자리 와서 반등하는 거예요. 딱 그림 나오잖아요. 삼성전자는 반등 상단 어디까지 나와요? 6 후반 나온다. 6 후반. 전쟁 끝나면은 뭐 7만 5천까지 나올 수도 있어요. 단기적으로. 근데 얘도 일단 반등이라고요. 네이버도 반등이고 이것도 반등이 다 반등이에요. 근데 지금 위치를 보시잖아요. 자, 삼성전자가 반등이 단기적으로 10% 나왔죠. 삼성전자가 뭔가 특별할 게 있느냐. 삼성전자 10% 반등 나왔습니다. 자, 이게 지금 네이버인데 네이버는 별로 오른 것도 없어 보이죠. 이것도 10% 반등 나왔어요. 저점에서.
근데 얘도 지금 이렇게 떨어져 가지고 아직 반등할 공간이 꽤 나와요. 한 30 초반 정도까지도 나와요. 한참 남은 거죠, 아직까지. 근데 뭐 벌써 2,400 올라왔다고 뭐 조심하고 걱정합니까? 여태까지 주식 들고 있었던 분들이 강력하게 들고 있어야 되고, 샀으면은 기다려야 되는 거죠. 뭔가를 지금 여러분 약세장이에요. 약세장. 약세장인데 뭘 되게 빨리 수익을 내고, 되게 크게 수익을 내고 안 됩니다. 될 만한 걸 시도하셔야지 전술적 플레이가 되는 거지. 아니 지금은 주식을 사가지고 기다려서 10% 15% 이렇게 먹고 실현하고 이 정도로 가는 게 약세장에서 베스트거든요. 근데 그 10% 20%가 일주일 3일 만에 이틀 만에 나오겠습니까? 지금 종목들 10% 반등 나오는 것까지 한 달, 두 달 걸려요. 한 밑에서 한 달 있다가 지금 1, 2주 만에 올라왔죠. 그죠? 여기서 10% 더 가려면 또 한 달 걸려요. 그렇게 인내심 가지고 가셔야 돼요. 뭐 갑자기 막 급하게 그 심리적으로 다 쫓기는 겁니다. 그냥 여러분들이 힘들어서. 근데 지금은 힘드셔도 냉정하게 이제 바닥권에서 빠져나가고 있다. 그리고 9월 중순까지는 일단 기본적으로 스트레스가 크지 않는 시장이 될 수 있다. 그리고 실적에 대해서도 지금 다행히 지금 2분기 실적도 잘 나오고 있고 주요 기업들의 3분기 전망도 그렇게 나쁘지가 않아요. 아직까지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시장이 시간적인 여유를 좀 얻었다. 그리고 경기에 대해서도 뭐 최근에 미국의 소비자 심리지수 같은 것도 조금 개선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지. 너무 빠른 긴축, 그리고 막 세상 망할 것 같은데 경기 어떡하지? 이러다가 뭐 그렇게 나쁘진 않네? 이 상황이라고요, 지금. 그러면서 반등이 쓱 나가는 건데, 그래서 제가 조심해야 되는 게 9월 달에 QT가 어떻게 되느냐 제일 큰 변수예요. QT가 밀리면 이거 반등 겨울까지 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아직 저는 막 재하락은 일단 머릿속에 접어두고 일단 최악의 단기판은 일단 지나갔다. 그 이후에 또 떨어질지는 2차전은 나중에 생각해야지 지금 또 떨어질까 봐 겁내지 마시고 이제 반등 시작이다라고 접근을 기본적으로 하시기를. 그리고 낙폭과대 당분간은 순환 반등이고요. FOMC 지나고 나면은 이제 대표적으로 좋은 주식들이 있죠. 예를 들어서 지금 현대미포 같은 종목. 현대미포 같은 종목이 LNG 업황이 좋잖아요. 지금 엄청나게 좋잖아요. LNG가. 전쟁 상황이나 이게 지금 끝나도 좋거든요. 근데 이런 종목들은 지금 구색만 잡고 있지 사실 실속은 없잖아요. 그죠? 근데 이게 이제 낙폭과대 반등들이 어느 정도 끝나고 나면은 이 정도 나오면은 낙폭과대 반등 나왔죠. 그러고 나서 FOMC 지나가지고 대충 유동성 여유가 생기면은 이런 게 치고 나가기 시작해야지 그때부터가 진짜 게임이 시작되는 거예요. 근데 이런 종목들이 지금 아직까지 못 움직이거든요. 이게 성장주예요. 뭐 조선주라고 성장주 자산 가치주가 아니고 얘가 LNG 쪽에 대한 비즈니스가 지금 크게 성장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성장주인 거예요. 지금은 이런 게. 2차 전지도 마찬가지예요. 여전히 성장주예요. 2차 전지 쪽도. 그죠? 경기 안 좋아도 좋잖아요. 이런 게 성장주인데 근데 그런 게 지금 다 그냥 그림 구색만 잡고 있어요. 낙폭과대가 자금이 몰려 있으니까. 요런 그 밸런스 조절을 하셔야 돼요. 포트폴리오에서 당분간 낙폭과대 위주로 좀 가시다가 이제 금리가 결정되고 요런 종목들이 이제 튀고 나가기 시작한다. 만약 그러면 이제 요런 쪽으로 주도주로 옮기셔야 돼요. 그럼 이제 제가 얘기했던 2012년, 16년 기간 동안 뭐 화장품주 올라가고 뭐 바이오주 올라가고 NHN 올라가고 했던 장은 안 좋은데 신고가로 막 주도주로 날아가는 그런 종목을 내가 가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 깨진 거 금방 회복해요. 당분간은 과대 낙폭주 버티시고 주도주들이 부각되는지 계속 모니터링 하세요. 아직은 없어 보여요. 그러니 지금은 싼 주식들 많이 빠진 것들 잘 버티시면 뭐 다음 주에는 지금보다 조금 더 여러분들 계좌가 나은 상황에서 제가 말씀드릴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FOMC도 너무 걱정 마시고요. 이제 아주 힘든 고생은 좀 지나가고 있다라고 생각하시고 오히려 좀 여유를 가지자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주 목요일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동현입니다.